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24일자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 외교장관 일본 지목 비판 군국주의 부활 불허 11월 23일 시사통신입니다. 중국의 왕이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상은 22일 방문지의 타지키스탄에서의 외상 회합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등이라고 지목해 일본을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수상의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발언 후 왕 씨가 공개 석상에서 일본에 대해 말한 것은 처음으로 보여진다. 타지키스탄의 무흐리딘 외상 등과의 회의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향한 상호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 시진핑 정권이 핵심적 이익 중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언급했다. 왕 씨는 이어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 역행이나 외부 세력이 중국 대만에 손을 대는 것,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흐리딘 씨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엄정한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2차 대전 일본 항복 전후 패권을 위해 모택동을 지원 국공내전에서 모택동이 이기게 지원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장개석의 국민당 자본주의 정부가 경제대국이 될 것이었으므로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국제 전략 전문가가 있고요. 그 키신저의 중국 개방 전략은 소련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면 현재 커진 중국을 다시 견제하기 위해 이제는 미일 동맹 강화, 한국도 지금 강제적으로 들어와라 하는 그런 식의 느낌도 있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11월 22일 사라지지 않는 일본 제국의 잔재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는데 이것을 또 들으면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일본 제국을 지지하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본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천성 강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세상에 깨끗한 정치인은 없다. 이재명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동북아 패권 사냥개로 쓰려면 목줄을 채워져 있어야 한다. 좌파는 김건희가 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약점을 만들어 놓으려는 주술적 세력들이 실질적인 세력일 것이다. 큰형님 따르는 척 해야죠.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 일할 뿐이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다. 윤석열, 김건희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래야 이재명 정권의 명분이 유지된다. 미중 패권전쟁, 불똥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국난의 실체, 책이라는 것을 송해하면서 일본 책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얄타회담 2차 대전 말 모택동의 공산당이 갑자기 승리했다. 장개석 대만으로 밀려난다. 미국이 중국을 공산화시켰다는 추론. 모택동이 중국을 다 파괴해버리게 몰락했다. 계승한 인물이 시진핑이다. 한일 관계는 좋아져야 한다. 다만 일본 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질이 다른 것이다. 일본 제국의 부활은 일본인 자체로도 안 좋다.
일본 국민은 자주국방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까지도 있다. 최근까지도 가장 많은 위안부를 동원한 것은 일본 그 자체였다. 일본인들, 일본 패전 직전에 강제 동원이 되었다. 명치 유신 이토 히로부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좋았다. 명치 유신은 그 후 전쟁 국가로 변모한다. 핵폭탄 경험이 일본인들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일본 제국의 시스템이 남아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GHQ, 미국 점령군에 의해 자본주의 맛을 본 일본인들, 그런 일본과 교류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소수의 일본인들이 일본 제국의 부활을 꿈꾼다. 미국은 끊임없이 그런 자들을 제거해 왔다. 이승만 정권 시 친일파를 모두 제거하면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대로 앉히고 고개를 드는 자들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나치 그대로 정치를 하게 했다. 왜냐하면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항복 조건은 일본과 한국을 남겨놓고였다. 이를 장개석이 반대했다. 2차 대전 전에 조선반도는 이미 합방되었었기 때문에 영미 동맹이 있었죠. 영국은 항복을 하더라도 조선반도가 일본 땅이라는 조건 하에서 항복한다는 제시를 했었다는 얘기네요. 미국이 이를 떼어낸 것이다. 일본 제국은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 일본 혈통이다. 일본은 본토를 지키기 위해 주변을 희생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일본 비반투의 활동, 아주 여러 상관관계가 현란하게 나타납니다. 일본 조선은행 북한에 있다. 제일조선인의 빠칭코 운영 그 돈이 북한으로 송금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그대로 두었다. 빠칭코 자금을 일본 정치인들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을 전속시키기 위해서 북한산 마약의 3회패만이 아니라 일본 야쿠자도 관련이 되어 있다. 한국 마약은 중국 삼합회와 일본 야쿠자가 연결되어 있다. 일본은 소련을 막기 위해서 한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주에서 했던 대로 도왔다. CIA가 철퇴를 가했다. 핵개발에 대해서 1997년까지 한국은 일본을 따라했다. IMF 이후 한국의 시스템은 미국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IMF를 겪으면서 일본식 경영도 배웠었고 IMF 이후에 급격히 미국식 경영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일본 표준에서 국제 표준으로 바뀌게 된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반일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의도적으로 좌파주의 미국이 있었다. 그러면서 좌파 정권이 나오게 만들어졌다. 한 세대가 근데 이제 바뀌고 있는 30여 년의 장기 좌파 정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기적인 집권이 되어 왔다는 거죠. 과거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인맥들이 모두 죽었다. 지금 우파들 김영삼, 김무성 계열뿐이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에 줄 생각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미일 전쟁 전 얻은 홋카이도, 오키나와가 일본이듯이 조선반도도 그 전에 얻었기에 일본 소유를 주장하는 일본 제국 세력들. 아직도 안 끝났다. 끈질긴 일본인들, 윤석열 부부 그들과 교류했던 것 아닌가. 일본의 일본 제국 세력들. 그 세력들이 주술적 신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윤이 계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 정보를 줬느냐.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윤김은 줄기가 아니다. 정치 바닥에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된 윤을 밀어준 세력이 분명 있다. 그들이 진짜 아니냐.
다카이치도 바지 사장이고 아소타로가 주도 세력이다. 요시다 시게루 측 미국에서 완전 납작 엎드린 사람이 밀려 나섰다. 그 계통인 아소타로가 통일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통일교와 악연이 많다. 이재명 뒤에 글로벌 ESG 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포용적 성장 해법 제안 이번에 G20 정상회의 참석인데 이 ESG라는 게 글로벌 금융자본의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이름하에 2015년 국내 워커힐의 로스차일드 여사가 와서 한국에 요구했던 상황이 5년이 지난 2020년에 와서야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말하자면은 그런 이론이나 이 정신부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과 아소타로가 친인적이 될 수 있다. 외세 서방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100년 대계를 세우는 엘리트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다. 단말마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치인이 태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좀 우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송을 보면은 제가 계속 제 나름대로 해석하듯이 상관관계 추론 전개는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현란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인과관계로 이 사회 현상도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대한민국 이미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11월 23일 날 이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편집을 하는 능력은 상당합니다. 가만히 웃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 보복이 시작되고 있다. 자, 일본의 주요 수출국이 수출은 미국에 제일 많이 하는데 2위가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주요 수입국이 또 중국으로 1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 수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무엇을 수출하지? 한국과 입장이 같다. 중간 산업재들을 많이 수출한다. 수산물 수입 중단, 한국 수산업종 주가 올라간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수입을 중국은 현재 하고 있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그래서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뭘 드세요? 지금이 일본 음식을 먹기 좋은 때 있는 것 같습니다고 일본 지지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하라는 중국 사실 강제에 가깝죠. 2025년 일본 관광의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은 대부분 와서 쇼핑을 하면서 일본의 인바운드를 기여하고 있었죠. 화장품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K 화장품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좀 일본 경제가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 또한 일본 영화 개봉 중단 2016년 이후 한알령도 사실 아직 해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9,000개 극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자국 영화가 90%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만화 영화는 일본 중국에서도 크게 돈을 벌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귀멸의 칼날도 아주 약진 중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일에 국내 박스오피스 연간 1위를 귀멸의 칼날이 1위를 달성했답니다. 한국 영화보다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정책은 일본이 쿨 재팬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2010년경 경제산업성에서 시작했고 특히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본이 크게 안 들어가더라도, 아니 처음에 큰 자본의 히트를 치면은 거의 공짜로 무한 반복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물량 수출, 이 기자재 수출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높다 이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하고 K-팝, 데몬 헌터스도 그 히트를 쳤는데, 요거 K-팝 데몬 헌터스는 캐데허는 사실상 우리나라 자본이 한 게 아니죠. 어, 한국 문화가 그 히트 칠 거니까 소니 픽처스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감독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한 24일 예정되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역시 연기되었고, 그리고 특히 일본이 두려워하고 있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도 금지되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약 90%를 정제 생산한다. 뭐 정제라고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게 액체성이 있을 때 보통 정제라고도 얘기하고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히토류고 금속류에는 재련이라고 얘기하는 게 용어로 통일을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재련, 리피널이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히토류에는 방사능 원소가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년 뒤에는 히토류가 넘쳐날 것이라고 한 트럼프가 이제 미국도 히토류를 직접 하겠다. 중국의 인민일보 영자신문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매장량보다는 첨단 정제기술, 자기네들이 정제기술이 좋다, 재련기술이 좋다. 왜 이런 재련이라는 표현을 하냐면은 국내에 고려 아연이라는 세계 최고의 재련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정제라기보다는 그 재련 기술이라고, 어차피 히토류라고 얘기했지만 그 금속은 희귀금속인 거죠. 일본 정부는 민간인이 거주하지 않는 태평양의 일본 동쪽 끝 미나미토리 섬 해역에서 히토리 원소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는 방식을 고려할 것이다. 재련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방사성 원소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아예 그 섬에다가 재련 시설을 짓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미나미토리 섬이라는 게 여기만큼 일본 본토에서 이만큼 1800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일본 이의지를 크게 들려준 미나미토리 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만 가까이까지 지금 일본의 그 국경이 되어 있는 거죠. 미나미토리 섬이란 건 해발고도 9m뿐이 안 되는 이런 데인데, 여기다가 무슨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뭐 한다면은 참, 야, 여기까지. 그 와중에 한국을 향한 애정을 표시하는 양국 대사들, 일본 대사는 미즈시야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웃 그리고 생각을 함께하는 파트너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매우 행운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예의스럽게 얘기했고, 주한 중국 대사, 얘가 이름이 다이빙이죠. 다이빙해서 그냥 드라이빙해서 그냥 물속에 탁,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재 개그지만은 어, 중국과 한국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며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니들은 우리의 영원한 종속국이야, 자꾸 이렇게 제가 읽히니까는 얘네들의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고 분리될 수 없는 파트너다. 2조 500년 동안 니들은 중국의 종속국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최근 일본의 악질적인 언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비 대변인 폭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되죠. 왜 일본 다카이치 수상은 오타네요.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왜 강성 발언을 했을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중일 갈등 격화에 미로까지 가세, 한국 실용외교의 부담, 서영지 홍석재 한겨레에서 1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한중일 정상회의 거절, 다카이치 대만의 자위대 시사 뒤 중일과 고위급 만남 잇따라 거부, 앞에서 계속 얘기된 거죠. 미로도 여론전 동참, 진영화 양상이 현재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생존 우선순위를 얘기를 했는데 국가 입장에서 국가 생존 우선순위에서 주적을 누구로 두느냐는 우선순위에 따라 나라의 정책은 급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던진 질문, 일본 다카이치 수상은 왜 일본이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에이펙에서 시진핑하고 다카이치 수상이 어색한 만남을 하면서 그 후에 일본 국회에서 야당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나온 거죠. 이런 얘기는 일본이 우선순위의 주적을 지금 중국으로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됩니다.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고서 이 대목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막 나가는 중국, 반중 전선에 함께하겠다고 미국에게 약속한 한국, 팩트시트 안보 측면에서 좀 시간이 지난 시사성이 바래지만은 좀 유튜브 방송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충근 국제정치학 박사죠. 일본은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 그래서 그 만화 사보로 했는데 트럼프 모자를 바꿔 쓰고 일본의 자유대의 그 도스케끼 그러니까 요게 이 머리띠 두르는 것은 일본 외색입니다. 우리나라 많이들 그 머리띠 dur리고 민주노총 애들이 그 결사 이거가 바로 그 중국 애들 그 가미가제 특공대 때 했던 것들을 역사적인 의인식도 없이 그대로 그 쓰는 거죠. 이렇게 바꿔 쓸 정도로 미일 동맹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하고 카우보이가 지금 악수를 잡았다. 이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그 수평 항공모함 그 푸센항 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과 맞서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이 팩트시트에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영내의 위협에 대한 이 표현은 간접적으로 그 반중 전선에 함께 하겠다 이런 거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또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다. 이런 얘기죠. 어, 또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만 유사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나온 것 자체가 트럼프 그 아저씨가 에이펙 회담하고 일본에 2박 3일로 가장 길게 머물렀죠. 그리고 미국의 전용 행기를 타고서 요코스카 항인가 거기 미군 기지 거기 갈 때 비행기 아니 헬리콥터 안에서 뭔 얘기했는지 감이 올 것 같아요. 기념사진도 같이 찍고 연인처럼. 실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미일 동맹은 뭐 크게 강화됐다 이런 것도 그 바이든 때도 벌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본하고 미국은 트럼프 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해준 후에 일본은 철저한 미국 종속이고
일본의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그걸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신이 모두 그 미국 종속적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일본의 보수파들은 일본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개인들도 이런 해석을 좀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것저것 들어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누구 얘기 듣고 천편일률적으로 세뇌돼서 떠벌리고 지금도 중국은 대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면은 바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국민소득은 걔네들은 저기 뭐야 그 지금 개발도상국 수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있죠. 이란의 수도가 물 부족으로 인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폼베르토 바실리오 사이언스 아메리칸에서 그 11월 22일입니다. 이란의 수도 이전 결정은 부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의 인간의 실수와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화되는 생태 위기와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 테헤란은 더 이상 이란의 수도로 남을 수 없다고 이란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정치 분석가인 마이클 루비는 테헤란의 상황이 기후변화와 부패의 완벽한 폭풍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마시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목요일 연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란 관리들은 수도를 남부 해안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8년부터 과학자들은 도시와 농업을 위한 지하수 펌핑이 통제되지 않아 국가 대수층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과도한 사용은 단순히 지하 매장량을 고갈시켰을 뿐 아니라 땅이 압축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으면서 매장량을 파괴했습니다. 이란의 수도가 이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타브리즈에서 이스파한, 시라즈에 여러 차례 이동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사회과학자이자 도시계획가인 린다 씨는 수도 이전은 종종 환경 문제보다는 정치에 의해 주도된다고 말합니다. 기후변화가 원인은 아니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은 편리한 요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뉴스로 시카월드가 소개한 건데 이게 누가 구름을 절도해가지고 이란이 가뭄이 왔다. 이렇게 되는데 터키가 구름을 조작시켜가지고 자기네들 나라에 비를 뿌리게 하고 이란으로 넘어가는 구름을 막았다 하는 음모론이 잠깐 이란에서도 물 부족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터키한테 넘기고 있는 중이네요. 정치를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시진핑의 군사숙청이 대만 침공계획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알레그라 맨델슨 더 텔레그라프 11월 22일입니다. 지난달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였을 때 방안에 누가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정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회의는 거의 50년 만에 가장 낮은 참석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거의 20%와 주요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CMC의 거의 절반이 불참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소집되기 며칠 전 중국 국방부는 9명의 고위 장군이 해고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인민해방공 PLA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책을 맡았던 호웨이둥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숙청의 주요 동기가 당의 부패를 없애고 모든 충성심을 시진핑 주석과 국권이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 대만 침공계획에 타격을 입혔다는 얘기는 사실 시진핑 ông 아니 대만 사실은 침략하고 싶지 않는 속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안 하면서 그런 속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보입니다. 독자 외국인 10개 도현 10년 만에 2배 넘어 구마모토 1위 홋카이도 가고시마 오키나와가 이어진다. 교도통신이 11월 20일입니다. 증가의 기세를 나타내는 신장률이 도도부현별로 가장 높은 곳은 구마모토 현으로 인원수는 3배 가까이로 부풀러 올랐다. 톱5는 홋카이도와 큐슈, 오키나와 현이 차지했다.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종래 적었던 지역에도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47 도도부현의 전부에서 볼 수 있어 전국 합계는 10년 전 비교해 1.78배였다. 교도통신이 집계했다. 일본인 주민을 보면 수도권 이외에는 대체로 인구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젊은 층이 유출되고 과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지역 활동의 담당자가 되고 있다. 2015년과 2025년의 각 1월 1일 시점의 주민 기본 대장 인구를 비교했다. 외국인 주민 수의 공표 개시 후에 해당하는 15년을 비교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 산업이 직접되는 구마모토 현이 9,896명에서 28,888명으로 83명으로 2.92배로 확대돼 1위였다. 홋카이도 2.87배, 가고시마현 2.82배, 오키나와현 2.64배, 미야자키현이 2.63배 뒤를 이었다. 이 사진은 홋카이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출하 작업을 하는 이게 저기 그 떨고 요 정도 남겨놓고 깨끗이 씻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딱 보니까 동남아 분들 같죠? 그 여성들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진이 게재됐네요. 우리나라 지방에도 지금 동남아 분들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인권 이런 거 또 좀 문제시 될 수도 있고 참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